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저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P2P 투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P2P 대출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P2P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금융정보 포털 파인에 등록 대부 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투자 단계에서는 차주가 자기 자본을 충분히 투입하였는지 또한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P2P 대출은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겠죠.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와 너, 우리의 이야기, 생활 밀착형 재테크 꿀팁 전수수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꿀팁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좀 분위기가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환한가 했더니 제 옆에 아리따운 두 분의 여성분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두규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들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오늘은 또 아리따운 두 분의 여성분께서 저희에게 생활 밀착형 재테크 꿀팁을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맨날 현장에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첫 방송인 만큼 정말 열심히 우리 동명배 분들께 P2P 정보를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기획부 이지연 대리라고 합니다. 또 옆에 계신 대리님께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나펀드의 전략기획부 마케팅 대리 배명진입니다. 방송으로만 많이 봤다가 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친구분들, 뭐 언니, 오빠, 누나, 누나가 아니죠? 뭐 다 같이 제가 또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뭐 적금이 싫어? 뭐 혹은 주식이 무서워? 대리님 뭐가 있죠? P2P가 있잖아. 따단. 투자자분의 소비 습관을 보니까 덕후라고 오늘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P2P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2P가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하고 재밌는 P2P 상품군이 있을까요? 제일 좀 신박하다라고 했던 거는 신용담보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할 때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운영 꿀팁이 되겠네요.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테크 꿀팁 앞으로 여러 가지 재테크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사연,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꿈인 28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도 부자가 꿈인데요. 제대하고 운이 좋아서 바로 칼취업을 하고 현재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제 월소득은 350만 원이고요.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2천만 원으로 달에 29만 원씩 고정으로 나가고 있고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고정 지출은 150만 원입니다. 자취생들 돈 많이 들죠. 여기다가 150만이 고정 지출이면 뭐 경조사다 이런 거 챙기면은 돈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저도 자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월세나 관리비, 교통비 이런 걸로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서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집중해 주시고요. 네.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야, 너 벌써 회사 들어간 지 2년 차 됐네? 돈은 좀 모으고 있냐? 야, 돈은 무슨 월세다, 학자금이다, 카드회사에서 다 퍼가니까 모이지가 않아. 진짜 요즘 고민이야. 뭐 나중에
뭐 생기면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할 텐데 잘 모르겠다. 생활비는 얼마나 나가? 아, 그래도 한 달에 한 80 정도? 근데 다 쓰고 나면 통장에 한 뭐 120 정도 남더라고. 근데 회사를 2년 동안 다녔는데 모아둔 돈이 야 2,400만 원이다. 이게 말이 되냐? 2년에 2,400만 원 정도 지금 모으셨다는 건데 사실 3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적은 월급은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좀 빨리 모이는 편은 아니긴 하네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금융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이 없잖아. 아, 벌써 어려워. 어떻게 돈을 불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적금은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적금은 요즘 금리가 낮아서 티끌 모아 티끌이고,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내 성격이 안 맞아. 저번에 우리 회사 팀장님이 리스크 큰 주식을 추천받아가지고 진짜 큰 맘 먹고 투자하셨는데, 와, 그거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 돼가지고 한동안 회사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간이 진짜 콩알만 해서 주식은 또 무서워.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모으는 거래냐? 야, 그럼 너도 P2P 투자해봐. 난 그냥 남는 돈으로 2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꽤 쏠쏠해. 비트코인처럼 변동이 크지 않아서 마음도 편하고 적금보다 이자도 훨씬 높고. P2P 투자? 아, 나도 몇 번 듣기는 들었는데 그건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저처럼 적금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동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20, 30대에게 핫한 P2P 상품,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대리님들도 공감이 참 많이 된다고 하셨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게 돈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사회 초년생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이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자취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취하면은 뭐 숨 쉬는 것 빼고 다 돈이 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어떠세요?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게 학자금 대출이었어요. 네. 이게 정말 좋은 제도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다닐 때 생활비랑 그리고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연락을 할 때마다 뭐 월급이 다달이 들어올 때마다 뭐 4, 50만 원이 휘잉 하고 지나간다는 게 참 진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일찌감치 고정 지출이 확 생겨버리고 또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사실 빚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현실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배대리님은? 저는 제가 학자금 대출 받았을 때는 3.9%였거든요, 금리가. 네. 근데 지금은 2%로 인하를 했다고 제가 며칠 전에 기사에서 봤거든요. 되게 좋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생각이 난 건데 해외 사례 중에 소파이라는 P2P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 학자금 대출 시장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자금 절차가 되게 깐깐하고 또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학자금을.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금융권에서의 이율보다는 확실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는 P2P가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사실 학자금 대출까지도 P2P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P2P라는 게 여러분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또 재밌는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나요, 대리님? 그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P2P의 매력이 이것이라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재밌고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알다시피 P2P 기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새삼 20대들의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고객 비율 분석할 때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P2P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많지만 관심이 많이 늘어난 실정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보다는 P2P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런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P2P에 대한 뭐 상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유튜브에
이름이 뭐였지? 뭐죠? 그 핀테크 투자백서를 치시면은 저희 이두규 대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재테크 꿀팁도 함께 검색해 주시고 또 핀테크 투자 백서도 검색해 주시면 뭐 P2P 전문가 되기는 식은 죽 먹기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꾸준히 P2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나 20, 30대의 비중이 더욱더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배 대리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요인은 편리성이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은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당을 하시죠? 좀 괜찮았나요? 놀랐어요. 방송 처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경제를 좀 재밌게, 친근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밌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에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채팅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2128-3330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래 나오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고민 사연을 확인해 봤는데요. 28살 남자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월소득은 350만 원이고요. 월세랑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월에 고정 지출로 나가는 돈이 150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한 80만 원 정도 들고 지금까지 저축 자금은 2,400만 원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회초년생의 그런 재테크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이분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전수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적금이 싫어? 혹은 주식이 무서워? 대리님 뭐가 있죠? P2P가 있잖아. 따단. 적금은 싫고 주식을 하기에는 이제 손이 떨린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금과 주식 그 사이에 있는 P2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금은 싫고 주식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투자, 바로 P2P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P2P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탄탄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P2P란 피어 투 피어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핀테크 금융과 이제 기술을 이제 접목시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은 점포가 있잖아요. 근데 P2P는 점포가 없고 비대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서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을 투자자분들이랑 그리고 대출자분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분들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요거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금 통해서 저희가 이제 P2P 플랫폼이 이걸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네, 연결 다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P 업체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직 부족하다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P2P 업체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배 대리님?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창업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면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치킨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배모 씨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네. 하지만 대출을 받고 싶은데 또 이게 신용등급은 낮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P2P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주나펀드 회사같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을 엮어주는 중간다리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은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거쳐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출자들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떤 걸 거쳐야 될지 모르니까 이 중간에서 저희가 중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재테크 전문가, 재테크 도우미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2P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늘 따라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봤거든요. 크라우드 펀딩과 P2P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와 펀딩의 합성어로 다수의 개인들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이제 조달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후원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리워드 등이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로 후원 기부형은 되게 긍정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두 번째로 대출량은 P2B 대출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후원 기부형과는 다르게 이자라는 이제 금정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에 증권을 구입하고 기업은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워드형은 선 주문한 후에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2030 세대가 P2P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렇게 저처럼 나도 모르게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배대리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예고를 드렸다시피 네. 편리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최소 10,000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20, 30대들한테도 별로 부담이 없는 상품인 거죠. 그리고 8에서 16%의 매력적인 고수익, 이자 수익이 있고요. 고금리로. 최근 들어서 기성세대와는 좀 다르게 20, 30대의 감성이 금융 분야에도 이게 침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대출 상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건축, 창업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P2P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 부문은 그래도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 P2P 상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해주는 건축자금 대출 상품이에요. 이렇게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사업의 가치를 측정하는데요. 조달된 자금은 사업을 행하는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해당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NPL인데요. 부동산 NPL 부실채권의 뜻을 이건 무슨 뜻을 가진 거냐면 대출자가 이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았을 때 담보로 빌린 돈에 대해서 금융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이제 금융회사가 이 채권을 실제 가치보다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P2P 회사가 투자금을 모아서 NPL 전문 매입회사에게 이제 빌려주고 이 매입회사는 이 돈으로 부실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2P 업체는 담보물인 부동산을 경매에 매각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말씀 중에 나온 단어 중에 부실채권, 부실담보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 같은 말인가요? 부실채권이 왜 좀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실채권이라는 말에 부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약간 어감이 그렇게 들리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부실채권과 부실담보는 다른 말입니다. 다르다? 네네. 상품 자체가 부실이다, 뭐 물건이 나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품에 설정된 대출금액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해당 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임시 경매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를 주 타겟으로 하는 P2P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본사가 차주가 돼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주는 인테리어나 아니면 운영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차주가 프랜차이즈 본사기 때문에 좀 더 안전적인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P2P 말씀해 주셨고 또 창업자금 대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또 이외에 국내에 좀 독특하고 재밌는 P2P 상품군이 있을까요? 제가 봤었던 것 중에 제일 좀 신박하다라고 했던 거는 병원을 대상으로 이제 신용담보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병원을 네네. 대상으로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다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할 때 의사들에게 중도 상한 수수료나 그 신용 등급 하락 없이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병원에서는 네. 기기 하나를 들일 때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개원할 때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운영 꿀팁이 되겠네요. 네. 또 있나요? 전당포 형태의 P2P도 있는데요. 전당포? 네. 전당포 찾아가서 제가 물건을 맡기고 이제 돈을 빌리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 시스템을 이제 P2P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한 건데, 대출자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를 맡긴 다음에 이제 전문 감정 업체가 담보로 제공된 귀금속과 명품 시계를 이제 진품 여부와 가치를 따져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포긴 전당포인데 지금 뭐 21세기에 맞는 그런 좀 트렌디한 전당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P2P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분야를 전혀 가리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좀 한 번씩은 이미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2P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 좀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또 재밌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카쉐어링 P2P 플랫폼이 있어요. 카 넥스트 도어라고 13년도 호주에서 진행이 된 시스템인데요. 개인이 개인에게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차 소유주가 어플에다가 자신이 언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차가 필요한 사람 고객분들이 그 차를 이제 신청을 하고 그 차를 이제 빌리는 시스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뉴캐슬 등 호주 4대 도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 가입자 수는 62,000분이 지금 있으시고 월 평균 대학 건수는 8,000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때 차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거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P2P라는 게 지금 대출자와 또 대출해주는 사람, 뭐 받는 사람 모두에게 사실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카쉐어링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카쉐어링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지금 회사가 운영을 하는 형태잖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된다면 운영 비용도 줄어들 테니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생기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재테크 꿀팁을 한마디씩 정리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대리님부터. 저는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동산도 있고 창업도 있고 말씀해주신 뭐 흥미로운 사례들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간에 따라 수익률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경험하면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저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산 투자하라. 배 대리님의 꿀팁은 뭔가요? 저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아무래도 좀 어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딱 넣어보면 또 될 것 같잖아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래서 조금은 자기가 좀 여유로울 때 적당한 금액을 좀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배 대리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이 아닐까. 마음이 확 아프네요. 넣은 적이 있으신가 봐요. 눈물이 나네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입니다. 지금 정리해주신 꿀팁들 한번 되짚어보면요. 첫 번째, 분산 투자하라. 두 번째,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기본적인 사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은 사실 이런 기본을 잊을 수가 있잖아요. 기본을 명심하시고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탄탄한 투자처에 분산 투자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꿀팁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더 귀중한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대리님? 네, 규제 2천만 원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 태안로 3원타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착순 20분만 전화 예약을 하셔야만 가능하시고요. 지금 나가고 있죠. 02-2128-3330으로 20분 한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20분 한정이라는 그 맞아요. 전화번호와 함께 저도 이렇게 전화기를 들게 되는 그런 긴박함이었는데요. 여러분,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세미나 참여도 미리 예약하시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오프라인에서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두 번째 사연 저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 귀 쫑긋하고 사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현재 직장인 4년 차고요. 월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현재 모아둔 돈은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는 투자나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약간 첫 번째 사연자 분보다는 약간 투자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같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4년 차에 뭐 6천만 원 모은 거면
제가 약간 성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배워야겠는데요. 또 거기에 본가에 사시니까 저처럼 이제 자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재테크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듯한 이분의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굉장히 핫했던 비트코인을 아시나요? 어우, 알죠. 뭐 핫하다 못해 뜨겁고 장난 아니었죠? 사실 저는 비트코인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1,000만 원이나 이러셨는데 장난 아닌데요? 잃고 다른 상품에 또 투자하고 수익이 좀 생기면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하루하루 떨어지는 코인에 저는 잠도 못 자고 휴대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당시 남자친구와 결별의 이유가 됐었죠.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오빠 잠깐만. 집중 안 되니까 좀 이따 들을게. 잠깐만 미안해. 아, 자기야,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이제 밥 먹자. 다 식겠어. 먼저 먹고 있어. 자기야, 어제 잠 못 잤어? 다크서 좀 봐. 좀 피곤해 보이네. 사실 나 요즘 코인 확인하느라 너무 피곤해. 오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쉬면 안 될까? 나 집에서 좀 자고 싶어. 그만 좀 해. 내가 그만하라고 몇 번을 말해. 이게 둘이서 하는 데이트인지 나 혼자 벽 두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다. 자, 그만하자. 그 이후로 저는 비트코인의 빗자만 들어도 발작을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 이후 투자나 주식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최근 드릉드릉 들려오는 P2P 소식에 귀가 열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관련 상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지금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어리면 약간 못 받고 이런 게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수익 그리고 리스크가 큰 상품이잖아요. 이제는 수익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꼭 맞는 투자 상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1살 직장인 고민녀의 사연이었는데요. 두 분의 연기 덕분에 아주 몰입이 확 됐어요.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1살 직장인이고요. 월소득은 300만 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저축 자금은 6천만 원인데 비트코인 투자로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경험이 있고요. 투자를 실패하고 또 남자친구와 결별의 이유까지 됐기 때문에 좀 투자에 대한 그런 사기가 저하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많은 돈을 잃기도 했고 또 남자친구와 결별까지 했으니까 진짜 비트코인이 싫겠어요. 저도 사실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한 분이 꽤 계셨는데 계속 휴대폰만 이걸 계속 새로 고침하느라고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싸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비트코인은 아닌데 주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학교 동기가 저한테 뭐 괜찮은 정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20살 초반이었는데 진짜 이 코 묻은 돈 알바해서 그거를 모아놨다가 주식에 넣었다가 이게 막 뚝뚝 떨어지니까 살이 그냥 막 일주일에 2kg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뭐 거의 이거 강제 다이어트를 하셨네, 대학교 때. 그렇죠. 원래 맘고생이 최고의 다이어트다. 이걸 또 이제 마음속으로 되게 뼈저리게 느꼈었던. 진짜 뼈아픈 교훈을 얻으셨네요. 맞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꿀팁이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왔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가 매번 잘 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분도 이제 막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셨을 때 근데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어서 사기가 좀 더 저하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분의 상황이 어떤지 지출 내역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소비 습관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께 지출 내역서 살펴보시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1월 5일에 땡땡벅스 가셔가지고 점심에 6,500원짜리 비싼 커피를 드셨고요. 비싼 것도 드셨네. 그리고 땡땡파크에서 뮤지컬 웃는 남자 1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땡땡주루 또 땡티켓에서는 백예린씨 콘서트를 99,000원에 또 예매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비슷합니다. 거의 쇼핑몰이나 뭐 음식점 그리고 공연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쓰실 때 좀 씀씀이가 크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배대리님? 공연은 진짜 비싸잖아요. 뮤지컬도 거의 한 10에서 20, 30 이렇게 웃도니까. 그쵸. 보니까 근데 콘서트나 뮤지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 친구 중에 뭐 옷이나 화장품은 관심이 1도 없는데 유독 뭐 문화생활에 관심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근데 또 이 친구가 뭐 봤던 뮤지컬을 또 보고 그래요. 하늘 아래 하늘 같은 아래. 공연 없다고. 오케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알아주셔야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요. 진짜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는데 티켓이 뭐 한 번에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진짜 큰 맘 먹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보면은 사실 돈이 숭숭숭숭 나갈 수밖에 네, 없죠. 어떤 맞아요.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뭐 짠순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진짜 안 쓰거든요. 근데 유독 공연 컬처 상품에만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또 지방에 살아가지고 뭐 한 번 공연 보러 오면 뭐 티켓값, 식비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비용이 엄청 드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너 이거 뮤지컬만 끊으면 부자 된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할 수 있어라는 할수 말을 있어. 아주 강력하게 남기면서 사연자분에게도 드리는 네, 말씀이시죠. 맞죠. 네, 이 사연자분은 특징적인 점이요.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의 경험도 있으신데 지금 지출 내역서 보니까 문화, 공연 이런 부분에도 지출이 또 크시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출이 좀 크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에게 좀 맞는 재테크 상품이 있을까요, 배대리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뮤지컬을 약간 언제 이렇게 보도록 설정 자기만의 약속, 나와의 약속을 하는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 사연전을 보니까 진짜 꼭 추천을 해드려야 될 P2P 상품이 머리에 딱 떠올랐습니다. 있나요? 공개해드릴게요. 이게 뭐라? 진행력 어떡해요? 네, 저희가 최고의 재테크 밀당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플러스 친구에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저희가 채팅으로 문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는 주소창으로 들어오시면요. 문의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저희가 답변도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증도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살 뮤지컬 덕후 고민녀의 사연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이 사연자분에게 꼭 맞는 재테크 꿀팁을 전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배대리님 60초 지난 것 같아요. 얼른 말씀드릴게요. 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게 은행은 안전하지만 저금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딱 중간 단계인 P2P 상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자분의 소비 습관을 보니까 뮤지컬 덕후라고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연 컬처 P2P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2P가 공연 컬처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연 컬처 P2P 상품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030 젊은 세대들은 요즘 공연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지금 설명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공연 컬처 P2P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 뮤지컬, 전시, 뭐 다양한 장르로 정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 문화 콘텐츠 상품 개발 혹은 뭐 그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참가로 이제 이익 참가 부사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거. 그런 상품입니다. 이익 참가 부사채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 분배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투자 형태예요. 근데 매력적인 부분은 수익 상황에 따라서 그 이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겠죠. 수익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좀 더 높아질 수도 네,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고요. 국내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토토즐 혹시 아시나요? 콘서트요. 네, 토요일을 즐겨라. 이 상품은 공중파에 나와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자극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서트 제작비가 부족하셔서 이 공연 컬처 P2P 상품을 이용을 하신 사례인데요. 총 6억 6천만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어야 됐고요.
근데 이 비용을 28시간 만에 투자를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놀랍고요. 네. 이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이 확 모인다는 그쵸, 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공연이나 컬처 P2P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전시 상품 경우에는 전시 기간 동안에 무한대로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포스터를 나눠주거나 뭐 혹은 공연 상품에서는 굿즈를 주거나 아니면 뭐 초대권을 제공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투자하면 VIP 2장, 뭐 500만 원을 투자하면 VIP 뭐 4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도 관심이 있고 제작사들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수고 대중이 참가하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 컬처 상품은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거를 사는 소비자분들의 뭐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참여를 하면서 나도 그 공연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도 맞아요. 들고 사실 투자했는데 이런 작은 선물 같은 거 받으면 기분이 좋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이 사연자분에게 공연 컬처 P2P 상품군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소비 습관을 보면은 공연을 되게 많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작품을 보는 눈이 어쩔 수 없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굿즈나 초대권, 이제 공연도 보고 돈도 벌고 약간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아서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사연자분께서 특히나 공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좋은 공연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실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 더 애착을 갖고 보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에게는 공연 컬처군의 P2P 상품을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시간이죠. 재테크 꿀팁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지연 대리님.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투자 상품이든 원금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프로젝트 회사라는 건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를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럼 배 대리님은요? 저는 아티스트의 지난 공연 추이를 살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공연 상품이 되게 좋은 이유가 지난 아티스트의 그 실적을 보면은 이 공연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엄청 빨리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 컬처군의 상품이다 보니까 정리해 주시는 꿀팁도 조금 더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공연을 진행하는 제작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봐라. 그 공연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해당 공연의 아티스트가 그동안 공연을 어떤 실적을 내면서 성공적으로 해왔는지를 꼭 체크해 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꿀팁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대리님? 네, 맞습니다. 제가 마치 라디오 사연 마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준하가 불려주나? 자, 주제는 2천만 원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고요.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03호로 오시면 되고요.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착순 20명. 20명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20분에게만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전화로 예약 주시고 꼭 한번 강의도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핀테크 투자 백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투자 대상인 회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 핀테크 투자 백서 시간입니다. 앞서서 다양한 P2P의 상품군에 대해서 저희가 참 재밌게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아직 가장 대표적인 상품군은 아무래도 부동산 P2P가 아닐까 싶어요. 유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부동산 P2P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리님.
네, 첫 번째로 P2P 대출 중개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점검하셔야 돼요. 부동산 P2P 상품 같은 경우는 적금과 예금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P2P 업체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형업체라고 할지언정 뭐 연체율이 급등하는 업체는 자동 재투자로 뭐 돌려놓거나 이런 상수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수익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그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도 점검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간과 수익률을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이 높다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P2P 업체의 그런 부실률은 없는지, 안전하고 좀 탄탄하고 투명한 회사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따져봐라,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셨고요. 다음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죠? 두 번째로는 담보가치 비율, 즉 LTV가 허무맹랑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가치 비율인 LTV 측정이 자세히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그 최근에 지어진 건물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정보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114라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정보를 이제 받고 비교 분석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재테크 초보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담보가치 비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담보가치 비율 LTV의 사전적인 의미는 담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금융권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 대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TV가 높다는 건 금융권에서 이 물건은 원금 손실이 낮아, 가치가 높아, 괜찮아, 이 정도 대출을 해줄게 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LTV의 변동률이 심한 지역은 즉슨 담보 가치가 같이 변동한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죠. 담보가치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보되는 물건의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좀 시세 변동이 크다면 그건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유의사항 들어볼게요. 네, 세 번째로는 그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정하셨고 그 전에 P2P 업체를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상품에 대해서 정보가 수시로 올라오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대출 나가는 금액이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대출 자금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자료가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 업체에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이 업체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료는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알 권리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은 얼른 그곳은 도망치셔야 됩니다. 발을 빼야 된다. 얼른 빼셔야 돼요. 사실 재테크는 정보가 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공개가 뭐 늦거나 깨름직하다 싶으면은 사실 그 P2P 업체는 믿을만하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또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실까요, 배대리님? 네. 네 번째로는 부동산 PF 상품 투자 시 물건에 대한 공시사항 선행이 정말 필요하십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미분양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 상품에 대한 등기부 등본, 아니면 시공사의 실적 내역서와 같은 문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꼭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유의사항은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투자자의 주체적인 물건 분석이 필요하세요. 추가로 현장을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물건 주위의 근생시설 같은 약간 입지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권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투자자가 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투자 자세를 보여야지 P2P 업체도 같이 협조가 좀 잘 될 것 같고 성공적인 투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진짜 맥락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자는 P2P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을 조사하시고 또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능동적이고 좀 진취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펀딩이란 무엇이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펀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앱이나 아니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우드 펀딩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요. 그 P2P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에 속한다.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은 이제 사회적 동기와 금전적 동기를 같이 합친 통합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은 뭐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 중에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후원형 펀딩은 단순히 후원을 한다던거나 아니면 후원을 통해서 현물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펀딩을 말하고, 그 요즘에는 이익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파급하는 그런 좋은 착한 크라우드 펀딩 사례도 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착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작년에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가치 펀딩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네, 봤어요, 저는. 보셨어요? 이게 공익성 예능이자 관찰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다수의 펀딩 상품이 되게 공익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펀딩이 됐던 게 유준상 씨의 태극기. 네, 맞아요. 유준상 씨의 태극기 국기함 펀딩이었는데요. 태극기함 프로젝트는 이제 태극기에 되게 무관심하고 이제 국경일라 안 걸고 약간 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태극기를 같이 달아보자. 약간 이런 거에 목적을 둔 그런 크라우드 펀딩 사례였고요. 이 태극기함은 1차에서 4차 펀딩에서 준비한 수량이 순식간에 다 이제 빠지게 되었고, 네, 홈쇼핑 최초 판매에서 1만 개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24,637%를 기록했고요. 총 모금액은 20억 795만 1,800원을 모았습니다. 20억이 넘는 금액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였다는 게 우와, 진짜 소름 돋네요. 저는 사실 이 홈쇼핑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 크라우드 펀딩인지 P2P인지 사실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는데 우리 생활에 진짜 P2P가 여러분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펀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이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기부가 돼서 되게 좋은 취지의 진짜 착한 펀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이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방송 시청자가 아니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착한 펀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익을 위한 펀딩은 사실 투자를 하면서도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뿌듯한 기분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펀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16년도에 이제 TV의 신경 섬유종증을 앓고 있던 30대 여성분의 사연이 TV에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났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방송 직후에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개설이 되었는데 개설된 지 1시간 만에 목표치 4천만 원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후 참여가 계속 이뤄져서 하루 만에 무려 7억 원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당초 40일을 계획을 잡았다가 조기 마감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크라우드 펀딩 사상 뭐 최단 기간, 최다 액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익명의 다수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이 보여주는 되게 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펀딩도 있는데요. 여성을 위한 펀딩 상품이 되게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혼모 후원 프로젝트, 위안부 기억하기 프로젝트 등 펀딩 상품이 더 다양화되고
또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상품은 대부분 현물 리워드 형식이고요. 그 사용과 관련 있는 로고를 사용해서 굿즈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돼 자신의 삶을 전면으로 앞세운 다양한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가 후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자세한 예로는 현대시가 형성됐었던 시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시인들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 이 작품을 연필로 종이에 눌러 쓰는 필사 시집 펀딩도 후원자가 약 250명 정도 모여지게 됐고요. 이제 펀딩 모두가 여성 후원자가 한 80% 정도가 그 정도를 차지를 했고, 밀레니얼 세대인 이제 18살부터 34살까지 연령대가 4분의 3을 기록하는 이제 여성 밀레니얼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을 위한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펀딩은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 기억하는 팔찌 이런 거는 몇 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크라우드 펀딩이었군요. 네, 다양한 형태의 P2P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상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또 착한 펀딩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대리님께서 직접 진행한 사례들 중에 이렇게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펀딩들이 혹시 있나요? 그거 있죠.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후업 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상은 한평 골프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어요. 네. 골프부를 위한 뭐 후원자랑 후원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모집된 후원금을 가져와서 협력업체들에게 골프 용품이나 혹은 제조 판매사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골프 용품을 학교에 다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플랫폼 수수료 중 일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한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다른 후원 사업에 또 동참하기도 했었죠. 뭐 이런 맥락과 같이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핫한 트렌드를 읽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공익적인 성격의 펀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뿌듯한 마음이 든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떨리기도 했고 좀 훌훌 이제 많이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동년배들에게 더 재밌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P2P 상식 다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이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님도 감사드리고 이제 앵커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같은 첫 방송 후기 잘 들었고요. 배대리님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앵커님이랑 이제 이지연 대리님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재밌게 사례도 들으면서 좀 괜찮으셨을지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근데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P2P도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화이팅! 그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지금 두 분 대리님 덕분에 P2P 잘 모르셨던 분들, 이제 막 P2P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P2P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한 말씀 주신 이지연 대리님, 배명진 대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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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밀착형 꿀팁 전수 재테크 수다 재테크 꿀팁.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해결해 드리고 그에 맞는 P2P 상품군과 또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펀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P2P 대출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또 상환 가능성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앞으로 저희 재테크 꿀팁 함께 하시면서 좋은 상품, 투자 성공률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노하우까지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플러스 친구의 주나펀드 또 검색하시면 채팅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는 주소로 들어오시면요. 문의 게시판에 궁금증 남겨주실 수 있고요.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하고 재밌는 재테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